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박세익 씨의 투자의 본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박세익 씨는 동학개미의 스승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작년 3월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던져버릴 그 시기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식 매수를 강력하게 권유를 했죠.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또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출연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만큼의 투자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은 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존 리의 책을 읽어보면 주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연블리 씨의 책을 읽으면 뭐 꼼꼼하게 공부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주식 투자를 여튼 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풍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할 거는 또 반드시 조심하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성공해낼 수 있는가, 저자가 이야기하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본질,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본질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 가치 성장, 그 주식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가치 성장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라,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감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의 부수입을 얻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의 그 투자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감한 투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되는 개념인데,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병행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아니, 1번하고 2번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병행을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때에 어떤 대상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개별 기업의 가치, 뭐 그걸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의 그 시장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출렁이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위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 때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치 성장에 대한 투자는 물론 전망이 밝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미 주식 가치가 올라가 있겠죠.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또는 대중이 오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 것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상승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저금리, 유동성의 힘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2배 이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주가 지수가. 당시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을 대표하는 몇 가지 주식들은 이미 호실적이 예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정확히 반영이 돼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경우 호실적이 또 분명히 나왔죠. 실적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고, 테슬라, 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 부분은 또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가 있죠. 사실 워렌 버핏 본인도 이야기하듯이 나의 성공은 찰리 먼거의 영향에 크게 힘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찰리 먼거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가 왔을 때 과감한 모든 것들을 털어서 정리해서 과감하게 그 대상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빚내서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고,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위험을 늘 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그냥 한 바구니에 몰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워렌 버핏과 찰리 문거도 그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몇 개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뭐 꾸준히 해서 여기서 조금씩 해서는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다. 피치 린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 코스톨라니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턴어라운드 기업, 아주 예전 얘기인데 하이닉스가 기업 회생을 할 때 주가가 1,000원 정도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살까 말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샀으면 완전히 그 턴어라운드의 대박이 되는 것이죠. 또 한글과 컴퓨터도 회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식이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회생 이후에는 10만 원이 넘어갔던 적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의 대박이 되겠죠. 코스톨라니도 크라이슬러가 턴어라운드 할 때 또 대박 수익을 얻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사실 국내에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많은 분들이 IMF 시기에 대박을 얻은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할 때, 득점을 할 때 대량 득점을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될 때 이제 투수력과 수비 이런 것들을 잘해서 실점을 할 때 실점을 줄이는 것, 이것이 이제 병행되어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거리, 사색거리는 분명히 되는 그런 명제인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3가지 원칙.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잘 될 때는 막 의욕이 넘치고, 아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노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의기양양 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그게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슬럼프 극복에 대해서 이제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상사는 세옹지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그냥 인내의 자세죠. 이게 아니라 세옹지마다,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일이구나. 나의 성공 스토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스토리 배열상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고통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고 뭐 책을 읽어봐도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의 자세,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런 자세로 실패, 고난, 고통을 받아들이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그냥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만에 떨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건 꼭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또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교만에 그게 달했을 때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 겸손해라.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저자에게 많이 했는데, 주식시장도 자연이라는 거예요. 왜냐? 80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크고 작은 경제 현상이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저 초원에서 떼지어가는 그런 뭐 누때 뭐 그런 것만이 자연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이런 무한한 변화무쌍한 이런 움직임, 이런 것도 자연이라는 것이고, 모든 자연 법칙이 또한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유인력,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주식시장에도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본능, 위험 회피 본능이라든가, 또 손실을 과대포장하는 손실 과대화 본능, 또 자연의 본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서 주식시장은 IQ가 2만이고 나는 IQ가 8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과거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주식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주린이들이고,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교만하게 시장을 판단했던 그런 전문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에 포함될 내용인데, 절대 남 탓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항상 이렇게, 이것은 뭐 세옹지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절대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삶의 또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남 탓을 하게 되면 자기 반성이 없죠. 자기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뭐 정말 잘못은 남에게 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왜냐?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인생은 사실 길잖아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 본인의 실패 사례, 옵션 실패를 해서 3개월 만에 연봉 1.5배 날리고 외식 투자해서 아파트 한 채 값 날리고 이러한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또 주식 투자가 되겠죠.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스스로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그런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